HBO는 스캔들 이후 해리, 론, 헤르미온느의 캐스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파파 애쉬에두는 세베루스 스네이프 역할에 대해 발언했는데 그러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쇼러너들은 책의 사건들을 90년대에서 현대로 옮길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둘러싼 논란과 과대 광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흑인 스네이프를 기용하려는 ABC의 계획은 현재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HBO가 원작에 충실한 배우를 발표했다면 지금쯤 극소수의 까다로운 팬들이 원작대로 튀어나온 헤르미온느의 이빨과 여배우의 이빨을 맥없이 비교하고 나머지는 애초에 이 세계관의 리부트가 필요한지 논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 그대로 전 세계가 흑인 스네이프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시리즈에 대해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부정적이긴 하지만 무료 광고가 모든 채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HBO 마케터들은 최고의 예고편조차 얻지 못했을 논의 수치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시리즈가 이 수치를 성공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엄청난 실패로 끝날지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여러분의 좋아요 직후 몇 분 안에 알아볼 것입니다. 전통에 따라 좋은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쇼러너 프란체스코 가디너와 마크 마일로드는 리부트의 사건들이 여전히 90년대에 전개될 것이라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새로움과 젊은 시청자를 위해 타임라인을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해리를 현대에 배치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킹스 크로스 역, 위즐리 가족의 모든 장면을 업데이트하고 그 자체로 시리즈를 새롭게 하여 영화와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쇼러너들은 원작을 존중하고 90년대의 장식을 재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칭찬할 만하지만 스네이프의 피부색을 동시에 바꾸면서 왜 원작에 대해 이야기하는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레디세는 위자드맨이라는 닉네임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수백 명 규모의 작은 서브레딧에서 시리즈에 대한 예측을 했습니다. 그의 게시물을 통해 파파 애쉬에두가 스네이프 역할 후보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고 그 후 한 달 만에 그는 다른 배우들의 이름을 유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잡지 데드라인이 기사 중 하나에 그의 프로필 링크를 남겼고 그 후 HBO가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잠적해야 했습니다. 위자드맨으로부터의 새로운 정보는 없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몇 가지 유출 정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론, 헤르미온느, 해리의 세 배우가 이미 선택되었으며 3명 모두 원작대로 백인 영국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국의 학교 방학 중에 발표될 예정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음 방학은 5월 중순이므로 레딧에서의 발표는 이제 그곳에서 기다려집니다. 위자드맨은 또한 ABCO가 제시카 하인스와 피터 카팔디와의 촬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배우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내부자 예측의 정확성을 고려할 때 이미 그들의 역할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하인스가 몰리 위즐리를, 카팔디가 올리벤더를 연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여기에는 최소한의 의문만 있으며 다시 원작이 승리합니다. 제시카 하인스는 52살이며 몰리 위즐리 역할에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나이 부정확성과 관련된 또 다른 미해결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몰리 위즐리가 해리포터의 부모와 거의 동갑이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작에 따르면 그들은 1960년에 태어나 21살에 사망했습니다. 반면 몰리 위즐리는 무려 1949년에 태어나 그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습니다. 위즐리 가문의 장남빌은 1970년에 태어났으며 포터 부모보다 불과 10살 어립니다. 이것은 시리즈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앨런 릭먼 때문에 제임스 시리우스, 릴리 및 다른 캐릭터들의 나이를 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포터가 그의 탄생을 계획한 행복한 가정의 아들이라는 인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해리는 전쟁의 아이이며 많은 부모들이 거의 우연히 임신하여 거의 18살에 낳았습니다. 시리즈에는 용기와 젊음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화와 구별될 것이지만 원작에 충실하게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몰리 위즐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중년 여성처럼 보여야 합니다. 실제로 위자드맨의 정보에 따르면 쇼러너 프란체스코 가디너는 우선 시리즈에서 어른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들은 책에 있었지만 영화에서는 모두 배경으로 밀려났습니다. 내부자에 따르면 그 의도는 성장한 해리포터 팬 세대가 새로운 생각의 토대를 얻는 것입니다. 성장한 원작 팬들에게 첫 부분에서 11살짜리 아이를 보는 것은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이제 그들의 동년배인 스네이프, 시리우스 및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매우 미지의 콘텐츠의 보고이며 시리즈에서는 그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의 트리오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만약 ABCO가 해리포터와 왕좌의 게임 크로스오버를 기획하지 않았다면 ABCO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포터 캐스팅 과정은 드라마 7왕국의 기사 배우들을 모았던 바로 그 팀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말하자면 주인공의 조수는 9살짜리 소년입니다. HBO가 7왕국의 기사 캐스팅 중에 해리포터 역할의 잠재적 후보자를 선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왕좌의 게임에서 역할을 얻은 덱스터 솔 안셀이 해리포터에서 드레이코 말포이를 연기해도 특별히 놀라지 마십시오. 볼드모트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내부 정보에 따르면 HBO는 여전히 킬리언 머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은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원작과 마찬가지로 네 번째 부 이전에 배우 캐스팅이 발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볼드모트는 불의 잔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비밀의 방과 아즈카반의 죄수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마법사의 돌에서는 퀴렐의 뒤통수에 있는 3차원 모델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ABCO가 실제 촬영 4년 전부터 취소되거나 스캔들에 휘말리거나 경력을 망칠 수 있는 배우와의 계약에 얽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화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아마도 뱀과 비슷한 형태의 볼드모트의 대략적인 얼굴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끝내고 전통에 따라 흑인 스네이프에 대해 험담을 합시다. 영국 가디언지의 기사가 실렸는데 기자들이 ABC 정보원과 이야기한 후 추측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흑인 스네이프는 처음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시리즈에 대한 주목을 끌기 위해 의도되었습니다. 저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의도가 성공했으며 이제 실행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디언지가 실행으로 의미하는 것은 ABC가 아마도 조금 덜 인간적이고 덜 매력적인 스네이프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에서는 죽음의 성물에 이르기까지 스네이프는 솔직히 말해서 신경질적이었습니다. 그 정점은 아즈카반의 죄수였는데 영화에서는 앨런 릭먼에게 감동적인 장면이 주어졌고 그는 늑대로 변한 루핀으로부터 해리, 론, 헤르미온느를 몸으로 보호합니다. 반면 책에서는 그 장면에서 스네이프가 심하게 화를 냈고 해리를 거의 공격했으며 영화의 그 장면 동안에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책에서 스네이프가 아이들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지 않았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책의 스네이프는 아마도 아바다 케다브라에 가까운 더 요란하고 효과적인 무언가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로맨스나 과도한 감상 없이 거기서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촬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3권의 책이 출판되었기 때문입니다. 릭먼은 이미 언급했듯이 나이나 태도 모두 원작과 다릅니다. 하지만 롤링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그의 연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잔 이후 조앤 자신은 원래 구상에 따르지 않고 앨런 릭먼의 연기를 바탕으로 세우네이프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리즈를 읽으면 네 번째 부 이후 세우네이프가 마침내 차가운 성격의 명백한 그림자 영웅으로 변모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처음 3권의 책에서 스네이프는 솔직히 말해서 히스테릭한 인물을 연상시켰지만 릭먼의 이미지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것은 파파 에시에두가 연기하는 스네이프의 이미지에서 조금 더 광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가장 시끄럽고 자제력이 없는 교수가 흑인이라는 점에 부딪힙니다. 해리는 그를 끊임없이 마법사의 돌 절도나 비밀의 방 개방 혐의로 의심합니다. 이 걸어다니는 농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전혀 모릅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어쨌든 있을 것입니다. 단지 한쪽은 인종차별 때문에 불만을 가질 것이고
다른 한쪽은 정치적 의도와 억지스러운 캐스팅 결정 때문에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HBO는 분명히 두 번째 그룹을 공격하고 그들을 소외시키며 그들의 항의를 사소한 것으로 제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의 예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캐스팅이 명백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으며 평가도 우수합니다. 문제는 단지 이것이 해리포터 세계에 정말로 필요했는지 여부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는 인기가 있지만 여전히 틈새 프랜차이즈이며 시청자의 3분의 2는 게임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포터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시리즈는 어쨌든 모두가 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무서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네이프의 아버지는 책에서 머글이었고 매우 잔인한 머글이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스네이프는 그들을 미워했고 나중에 죽음을 먹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리즈에서 세우네이프의 아버지를 백인으로 만들면 원작에는 없었던 인종차별의 뉘앙스를 영화에 더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를 흑인으로 만들면 할리우드가 이미 수천 편의 영화를 제작한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제임스 포터, 시리우스, 릴리, 스네이프의 첫 만남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서 모든 소동은 제임스가 그리핀도르에 가고 싶어 기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반면 스네이프는 슬리데린에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래의 마루더즈 멤버들은 처음부터 그를 미워했습니다. 스네이프가 못생겼기 때문도 가난했기 때문도 먹을 가정 출신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단지 어린 시절의 기숙사 선택과 슬리데린의 어둠의 마법사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스네이프의 피부색을 더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비유 없이 동일한 대화가 작동하는 세계를 하나라도 찾아보십시오. 물론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이 거대한 문제입니다. 파파 애쉬에두는 팬들에게 보낸 메시지로 상황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배우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틱톡에서 인기 있는 관용구 빵 부스러기까지 다 먹어치운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그 친숙함으로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댓글창은 폐쇄해야 했고 이것은 물론 어떤 사소한 점에도 달려들 준비가 된 팬들의 지나친 반응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배우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별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자, 저희로부터는 현재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만나요, 친구들.